네, 시간이 지금 8시가 되었죠. 제 목소리는 잘 들릴 거라 보고요. 잠시만요. 네,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고요. 저는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는 문소영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강의를 하고 8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한 달 쉬었거든요. 그때 강의를 쉬고 9월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초에 제가 이제 강의 처음으로 할 때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초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이제 이런 PPT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만들고 오늘 지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강의가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강의들이랑은 조금 틀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강의는 선물 거래를 하면서 거의 선물 거래 강의였죠. 근데 지금은 7월 달부터 제가 이제 선물은 아주 가끔씩 바이낸스에서 하게 되고 현물 위주로 그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냥 현물에 제가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면서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 현물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접어두고 바이낸스에 200달러, 300달러씩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거 신경도 쓰지를 않고 제가 업비트에서 현물 하느라고 그 애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도 정말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제가 현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7월, 8월, 9월 동안 지금 이제 현물 거래를 하면서 음,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이제 나름 분석을 하면서 저의 그런 노하우, 팁들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실 수 있으면은 메모해 가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 네.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제 지인이거든요. 저의 지인인데 작년에 이 자료를 제가 FOC를 하면서 이 이제 원복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거를 캡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받은 게 지금도 이분들 다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손절을 하고 그냥 계정 텅텅 비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대로 마이너스 뭐 50, 60, 70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그쵸? 원본 RSI를 알았다면 이렇게 물려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FOC에 지금 그 구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 이대로 있을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쵸? 저희 이제는 원본 RSI를 보고 어, 그 구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분들은요,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RSI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뭐 30%, 40%, 50%, 70%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해야, 어떨 때 손절을 해야 되고, 그쵸? 수비하는 것과 뭐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근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 있죠. 원봇을 모르는 분들, 원봇을 모르고 그냥 마냥 존버를 하겠다 해서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뭐 30%, 50%, 70%인데도 그냥 이렇게 버티다 보면 복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쵸? 5% 마이너스가 10%가 되고 10%가 20%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하락장을 만나진다면 하락장에서는 복구도 힘들지만 이 10%가 20%, 30%,
40%, 50%까지 가는 거는 순식간에 그렇게 가버리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손절을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동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기회 비용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는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현물 거래를 하면서 나름 느꼈던 거,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이 알려주신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요일별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의 7, 80%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셔도 내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실 거고 시들을 잃지 않는 그런 매매법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거래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월요일은 하락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은 이제 주봉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거의가 일요일 저녁부터 80%, 열에 8번 정도는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오전까지는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거래를 하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되면요.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고 있어도 손절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거나 1%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무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에 거의 이제 80%가 이제 하락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화요일부터 저는 다시 원봇에서 L 시그널이 뜨면은 저는 이제 비트 추세를 보면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쵸? 우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화요일에 그럼 접점이 오겠죠. 그러면 저점에서 줍줍을 하는 겁니다. 줍줍. 어떤 건지, 어떤 말인지는 아시죠? 저점에서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거의 상승장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비트 조정이나 횡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요일은 또 제가 관망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또 수익권에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이게 거의 7, 80%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익 나는 것도 10번 중에 8번은 수익이 나는 날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 코인 거래를 할 때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게 되죠.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굳이 월요일에 하락 추세가 많은 날에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날은 관망을 하고 베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쉬는 편이에요. 거래를 하지 않고 선물 거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매일매일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물 거래를 할 때는 쉬는 날도 있어요. 쉬는 날도 있고 수익을 못 내고 그냥 하루 종일 행보를 할 때는 그냥 무 포지션으로 있을 때도 있고요. 뭐 1%만 먹고 나올 때도 있고 정말 0.5% 수익 낼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편하게 지금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쉬엄쉬엄 하면서 수익도 내고 마음도 편하고 되게 재미있게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거 추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상승장,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일 대비를 클릭을 해서 보면 마이너스도 똑같죠. 최고로 상승을 많이 한 것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에 하락을 많이 한 거로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자, 이런 경우 상승장은 우리가 원보 도미넌스나 이제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를 보면서도 알 수는 있죠. 상승장인지 뭐 하락장인지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업비트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우리가 업비트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러면 상승장은요. 20%짜리 상승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뭐 서너 개씩 있거나 10% 이상 뭐 10개 있고 5%, 7% 이런 수익이 많이 나는 애들이 많이 나고 있는 날 그럴 때는 상승장이죠. 그럴 때는 반 정도, 그러니까 5% 이상 수익이 나면 반매도 하고, 나머지 반은 감시가를 걸고, 뭐 10% 이상, 20% 이상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먹기도 해요. 감시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요, 이제 0.5%나 1% 얼른 먹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붙이자면, 어, 우리가 하루 종일 있어도 어피티에서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물 거래를 하면 레버리지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금방 나고 뭐 손실도 금방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피티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1%, 2%가 수익이 안 나는 날이 있죠. 수익이 안 나는 날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1% 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코인들이 1%, 2%가 상승을 안 하고 횡보장인데 상승을 할 거라고 1% 수익 나고 있는 거를 매도를 안 하고 홀딩을 한다고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너무나 모르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르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1%나 우리가 2%가 되었을 때, 그쵸? 0.5%, 뭐 1%, 많으면 2%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올 매도를 하고 나서 또 수익 1% 수익 나는 거 어렵진 않거든요. 1%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또 1% 수익을 다른 코인으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금방 진입했던 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반등할 때 또 들어가서 그쵸 지지를 이제 지지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지에서 다시 진입을 해서 1% 수익 먹기는 쉽거든요. 그러면 1%, 2% 우리가 두 번 먹어도 3%, 2%, 3%, 4%는 하루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분들도 아주 화수인 분들이세요. 10개 이상이 10%, 20%막 빨갛고 수익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상승률이, 그날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막 불장일 때가 있죠. 그런 불장이고 거의가 뭐 5%, 10% 상승하고 있는데 1% 딸랑 1% 먹고 나오고 2% 딸랑 먹고 나오고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초보죠. 굉장히 이제 하수죠, 하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분들은 추세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모르시는 분이죠. 코인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상승장인데 내가 1%, 2%만 먹고 나와서 그 애가 다시 우리가 매도한 그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요. 상승장일 때는 분할 매도를 하고 홀딩도 가능하죠. 근데 하락장일 때는 굳이 뭐 5% 수익 낼 거라고 막 꾸역꾸역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하락장이다 싶을 때는 아니면 행보장이다 싶을 때는 0.5%, 1% 얼른 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 먹고 나서 2%, 3% 먹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시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자, 비트가 그런 날 있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트가 혼자서 막 상승을 해요. 혼자서 상승을 하고 알트는 반응이 더뎌요. 알트들은 따라 올라가지가 않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비트가 내리면요. 알트는 더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감을 딱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이때는 빨리 무 포지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뭐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고 나서 더 내려갔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 RSI가 롱 시그널이 뜰 때, 관망을 하고 있다가, L 시그널이 뜰 때, 이제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L 시그널이 떠서 진입을 했지만, 짧게 먹고 나오고, 짧게 먹고, 나와야 될 때도 있거든요. L이 떴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S가 뜰 때가 있죠. 그러면 빨리 매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매도를 안 하고, 그쵸.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탈출을 빨리 할 생각을 안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얘가 내 평단에까지 올라왔는데도 정리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하락하는 경험 다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가 긴 시간 물려 있었을 때는요. 탈출이 먼저예요. 탈출을 먼저 하고 나서 그냥 내 본절가 위에든가 아니면 내 본절가든가 아니면 내 본절가 밑에서도 저는
그냥 손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항상 매도 예약을 해놔야 돼요. 해놓다가 내 본질에 올라왔을 때 매도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밑에서 잡는 게 훨씬 수익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죠. 수익을 내면 제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시드에 이제 15만 원을 시드에 보태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올 그거를 시드를 넣으면 시드를 넣지는 않거든요. 저도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수익을 많이 내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로 활용하고 자 나머지 반은 비스에서 리플 개수 모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화에다가 모아두거든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리플 개수 모으기를 하고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계속 내가 그걸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경비로 써버리고 나면 과연 시간이 흘렀을 때 남들은 리플을 모아서 미래 가치가 있는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을 모아서 정말 은퇴를 한다 하고 얘네들이 올라가지고 그쵸 큰 수익을 얻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리플을 모으지 않고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 수익을 다 써버렸을 때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허무해질 것 같더라고요. 나는 과연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업비트에서는 리플 모으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인컴을 리플로 받기 때문에 내가 계속 모아놓은 거랑 섞여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계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빗썸에서 리플을 계속 모으기를 하는데 수익의 반을 이제 그 리플을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L이 떴을 때 사고 S가 떴을 때 팔고 그렇게 사고 팔고 함으로써 개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익히셔가지고 수익을 내셔가지고요. 그 수익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리퍼를 모으기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만약에요. 리퍼를 내가 샀는데 S가 나와서 팔았어요. 근데 팔고 L이 떨 때까지 그 텀 동안 그동안 만약에 비틀이 앞번처럼 7월 달에 그쵸? 뭐 이렇게 그 빔을 싸서 만약에 상승을 해버리면 과연 나는 다 팔아버리고 없는 상태인데 잠깐 동안에 빔을 싸버렸을 때 너무나 그것 또한 허무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지만 리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리플을 원화에 제가 수익을 모아두었다가 리플 타점이 나올 때가 있죠. 마이너스가 되거나 약간 그 저점에 내려왔을 때 그때 원화 모아둔 걸 가지고 리플을 개수 모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은 안 내죠. 매일매일 거래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현물로서는. 그러면 수익이 나면 빼서 빗썸에 원화에다가 입금을 해두고 그리고 또 오늘 수익 난 거 또 빗썸에다가 원화에다가 저금을 해두고 그렇게 저금을 하면서 리플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럴 때 그 개수를 모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자, 내 기준을 정하여서 손절도 익절처럼 하기. 우리가 예전에 이게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익절은 금방 이제 하락할까 싶어가지고 뭐 5% 상승했을 때 매도해버리고 그쵸? 근데 손절은 5%, 10%, 20%, 30%까지 가죠. 그러다가 선물할 때 청산당하고 그래서 손절도 우리가 익절처럼 그쵸? 익절처럼 내가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손절을 우리가 마이너스에 많이 머물러 있다 보면 기회 비용을 잃게 되잖아요. 그동안 거래를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손절가 정해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는 다 아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업비트 거래를 하면서, 음,
느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세력들도 우리가 코인을 이렇게, 그날 코인을 보면 호가창을 보게 돼요.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세력들도 저점에서 매집을 한대요. 그러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코인들도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계속 해두다가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그쵸? 세력들도 손실을 굉장히 큰 손실을 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매집해둔 게 하락을 해버리면 굉장히 세력들도 손실을 많이 입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거죠. 매집해둔 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 펌핑을 한대요. 순환 펌핑을 해서 세력들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 개미였죠. 그쵸? 그러면 똑똑한 개미나, 그쵸? 우리 RSI를 하는 우리들도, 장이 수급이 돌 때까지, 그쵸? 장이 이제 수급이 돌아야만 매도가 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재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우리도 저점에서 매집을 해두는 거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코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 몇 종목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치 샀다가 또 내려가면 또 100만 원치 사고 또 내려가면 100만 원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단을 낮춰가면서 저점에서 줍줍 하는 거예요. 그거는 3주 차트를 봐가면서 굉장히 괜찮은 차트들이 있거든요. 3주 차트를 보면 저점인겨 이제 그런 차트들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거래를 하면서 저의 자그마한 이런 팁들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물 거래할 때 원칙 정하기. 이거는 우리 구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 누구나 다 아시는 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도 그랬었고요. 현물 거래를 할 때도요.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시드 50%를 넘지를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시드가 있다면 500만 원 이내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저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소심 투자를 할 때는 소심 투자를 하고요. 공격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거래를 뭐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소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낚시들을 크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저는 20%, 30%, 40% 정도 이내에서만 시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시드가 1,000만 원 있다면 10%나 20% 이내에서만 한 종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100만 원을 가지고 그죠? 1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아니면은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아니면은 40만 원, 60만 원, 아니면은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이렇게 이제 현재가가 603원이라면 603원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3만 원 뭔가 잘못됐다, 그쵸? 1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 진입을 하고요. 하락을 하면 또 30만 원, 또 600원 아래 내려가면은 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비중을 무조건 지켜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절대 몰빵을 하거나 뭐 시드의 60%, 70%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이 적더라도 저는 안전하게 거래를 조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 투자가 손실을 거의 막아주는 그런 성공의 열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몰빵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리플 모기를 하면서도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리플이 우리가 L이 떴지만 개미를 터는 구간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L이 떠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평단을 낮춰야만 우리는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분할 매도는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몰빵 한 번 그쵸? 타점을 잡아서 뭐 몰빵을 하거나, 그리고 한 번만에 매도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도 뭐 두 번에 나눠서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 기존에 그 강의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RSI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원본 그 RSI가, 우리가 지금 이 LS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차트를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배우셔도 강의를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배우고 보조지표들 머리 아픈데 그쵸?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점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는 아직은 기본적인 것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이 발생했을 때는 그쵸? 상승 추세, 롱으로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조지표들, 오늘 제가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진입 타점 잡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금 LS가 그쵸? L이 떴을 때 진입을 했을 때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L 시그널이 떴을 때 바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똑같은 L이 떴을 때 똑같은 L이 떴어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서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깊은 골짜기에 L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높은 언덕에서 S가 떴을 때 숏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차트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LS만 떴었고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오픈이 될 거라고 하죠. L1, L2, L3라고 해서 더 상승의 롱의 힘이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L3가 떴을 때, 내가 지금 L1이 떴을 때 진입을 했더라면 L3가 뜨면은, 지금 더 이제 롱장이구나, 상승할 거구나, 라고 해서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발표가 되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못 내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원봇에 대해서 거래를, 그리고 이런 선물이나 현물 거래를 파트너분들께 가르쳐 드리면서도 습득이 빠른 분이 계시고 정말 느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느린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빨리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치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온봇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면서요. 온봇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거래가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원봇을 포기하고 안 맞다 하고 포기하고 가신 분들 앞으로 후회하시겠죠. 후회되겠죠. 그쵸? 그치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봇의 비전을 믿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회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뭐 배우라 하면 배우시고 그쵸? 그렇게 해서 활용을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서 L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장대 이제 음봉이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1시간짜리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정리를 안 하고 더 상승할 줄 알고 그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75%만 매도를 하시고요. 장대 여기서 75% 매도하시고 25% 정도 남기셔가지고 한번 뭐 시험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장대 캔들이 나올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네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자, 이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LS, 따닥 이렇게 생길 때는, 롱 추세였다가 바로 S로 추세가 바뀌어 버렸죠. 그럴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꼭 고집 부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럴 때, S가 떴는데도 뭐 설마 하면서 기다렸다가 큰 하락을 맞은 적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S가 뜨면은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요. RSI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수익이 지들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원복 거래를 할 때요. 비트코인 항상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만 잘 파악을 하셔도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즐겨찾기에는 비트코인, 그쵸. 우리가 메이저 코인들을 등록을 해놓고 항상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선 넘어갈게요. 음, 이제 RSI, 항상 저는 RSI 알림을 이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으면서 제일 기준이 원봇 RSI 롱숏 알람이에요. 그 알람을 가지고 우선은 저는 이제 이런 차트들보다는 그냥 우선 알람이에요. 알람에서 그리고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진입 타점을 잡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는 그쵸? 배운 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어, 그, 지금 만약에 매도할 시간이 없다거나 할 때는 그냥 예약 매도 걸어두고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지금 차트 볼 시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매도를 딱 정리를 바로 과감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의 RSI 시그널과 우리 알트의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트, 알람을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푹 패였을 때 이렇게 특히 비트 같은 경우 비트가 깊은 곳에서 L 시그널이 떴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상승을 많이 하는 거를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꺼서 진입을 하는 거 굉장히 쉽죠. 초보자분들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최고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L 시그널이 떴을 때,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L 시그널이 떴을 때, 자, 캔들이 핑크 라인이라고 해서, 구이사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저는, 최고로 쉽게 이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최고 그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EMA에서 24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설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추천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핑크 라인이 위에 L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아시는 분들은 한 선을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한 선을 쭉 밑으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롱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거나 하이킨 아시가 상승 캔들일 때 진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원봇에서 우리는 비트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점수는 높지는 않죠. 그렇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거의 뭐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1주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3주 차트도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3주 차트를 보면 거의 비트가 지금 횡보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횡보장일 때 볼린저 밴드가 어땠어요? 굉장히 좁혀져 있다가, 어, 큰 상승이 일어나거나 큰 하락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볼린저 밴드가 좁을 때는, 그쵸? 그랬을 때, 자, 세력이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좁혀져 있는 상태 행보에서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장투로서 롱 포지션을 현물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원본 RSI가 기준이 되어서 이 LC건들이 이제는 뜨면은 하는 건데, 자, 어느 정도 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제 LC건들이 뜨겠구나. 그리고 쌍저점, 그쵸? 쌍저를 찍고, W를 찍고 상승을 하는구나. 조금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비트도 자, 보시면요. 비트가 지금 30분 캔들이에요. 30분 봉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비트가 우상향을 하면서, 아, 꺾었구나. 그리고 핑크 라인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좀 보시면은, 비트가 이날, 자, 쌍저점을 찍었죠. W를 찍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랬을 때 비트가 자, L시그널이 떴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L시그널이 뜨면서 쌍저점을 찍었을 때는 이때는 거의 뭐 8, 90% 반등이더라고요. 그리고 3주 차트를 보셔도 차트가 괜찮죠. 그랬을 때 제가 그날 리프리움을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곧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를 가지고 제가 상승 추세일 때 지금 이제 인증샷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날 몇 가지를 가지고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만 잘 보고도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알트들이 뭐 거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추세를 하긴 하고 알트를 진입을 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원본 RSI가 L이 떴어요. 이렇게 저는 알람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롱 시그널이 지금 떴죠. 뜨고 나서 자 핑크 라인 그 구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핑크 라인 위에 캔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걸터 있지가 않고 올라왔을 때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을 해서 이때는 분할 매수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럴 때는 분할 매수도 없이 그냥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이것 같은 경우 아이고 네, 이것 같은 수익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알람이 떴어요. 롱 시그널이 아침 오전에 9시 넘어서 알람이 울렸었고, 그리고 자, 1주, 2주, 3주 차트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저점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RSI를 봐도 지금 깊은 골짜기에서 1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지금 차트들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트들이에요. 세력이 위에 있고, 그렇죠? 세력보다 시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서 뭐 여기 지금 지지도 없을 정도, 그쵸? 지지가 없을 정도, 안 보일 정도로 여기에 지금 굉장히 저점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핑크 라인을 봤을 때 이제 30분 처음에는 구이사님께서 1시간짜리 핑크 라인을 보셨는데 초보자분들은 정확하게 보시려면 더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거면 1시간짜리 항상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제 같은 경우는 15분 봉, 30분 봉을 보면서 핑크 라인을 보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날도 핑크 라인 바로 위에 그쵸? 핑크 라인 바로 위에 걸터 있을 때 말고 핑크 라인을 걸터 있을 때 말고 그 바로 위에 바짝 올라왔을 때 제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자 원본 RSI는요 롱 시그널이 언제 잘 올리냐면 15분 제가 봤을 때는 15분 캔들을 봤을 때 15분 봉을 보면요. 자,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터치를 했을 때 L 시그널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L 시그널이 떠서 바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때는 제가 아주 소액을 먼저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한번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자,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중심선을 뚫고 이 핑크 라인도 뚫고 반선을 터치를 하러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제가 2차 매수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이때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L시그널이 떴지만 한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여기에다가 예약 매수를 해서 2개, 3개에 걸쳐서 예약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업비트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비트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거래를 잘 못해요. 많이 한 경우가 없거든요. 항상 핸드폰으로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 두 개, 세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핸드폰에서는 하이킨, 아시 그 차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정을 못하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이킨, 아시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롱 시그널이 떴어요. 롱 시그널이 떴을 때 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그쵸? 핑크 라인 지금 위에 있죠. 핑크 라인 위에서 초록색 우리가 그 캔들도 하나하나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에 또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에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따로 배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 캔들이 나왔을 때, 그쵸? 여기에서 핑크 라인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죠. A 시그널이 여기에서 떴더라면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서도 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뜨고 우리가 진입을 해도 수익권이었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그쵸? 제가 지금 수익 인증샷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L 시그널이 떴죠. L 시그널이 떴을 때, 자, 6.4, 상방 6.4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L 시그널이 떴었거든요. 여기에서 떴을 때 우리는 어떤 초보자분들은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놓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 L 시그널이 떴을 때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핑크 라인 위에서 핑크 라인 바로 위에서 L 시그널이 떴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아시는 분들 7일평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죠. 그리고 정배열로 골든 크로스로 지금 바뀌면서 여기서 보시면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15분 공에서 15분 공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진입 타점이 되겠죠. 이거는 조금만 배우셔도 돼요. 조금만 배우셔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자료인데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깊은 골짜기에서 나왔을 때 L이 그쵸? L이 떴을 때도 있고 언덕 위에서 L이 뜰 때도 있죠. 떴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L이 떴을 때도 수익권에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이 높은 곳에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서 일시건이 뜨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수익이 나더라도 초보자분들은 그냥 조금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것도 예전의 자료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요. 원보드 RSI 다 원보드 RSI를 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제가 거래를 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쯤에서 롱 알람이 떴어요. 롱 알람이 떴을 때 업비트에서는 하이킨 아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바이낸스에 가서 차트를 봤죠. 그랬더니 상승 추세 캔들이 나오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기에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 되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날 10% 제가 수익을 봤었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것 또한 뭐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원보드 RSI가 롱 시그널이 떴을 때 자 항상 거기가 어디서 뜨냐면 여기에서 떠요. 여기에서 롱 시그널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자 하한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입을 여기에서 알람이 떴거든요. 그럴 때 제가 1차 매수를 저는 했었어요. 하고 하한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여기에 양매수를 하거나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캡처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지 모르게 카메라 캡처하지 마세요. 이런 표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전행이 아니라 후행이기 때문에 한 그 보조지표만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볼 RSI가 있고 RSI가 롱 추세, 숏 추세를 알려주니까 거기에서 진입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런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은 20일 이동 평균선과 같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상한선 있죠.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70% 이상이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 수렴과 발산이 하면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한선을 터치를 하는데,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혀져 있죠. 좁혀져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좁혀져 있을 때, 추세 변화가, 폭이 매우 좁아지면 행보를 하거든요. 이 속에서 행보를 하다가 강력한 상승, 강력한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횡보를 하고 있네. 근데 RSI에서 L이 나와 있다. 아니면 숏이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하고 행보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하시면 돼요. L 시그널이 떠 있다. 그러면 상승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양 매수를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지지선,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현물 개수 코인, 우리 리플 개수 늘리기도 하고,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 뭐 한 달도 안 되어서 L과 S가 떴을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정말 마법 같아요. 그쵸? 늘어나는 뭐 개수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정말 결과를 보면 마법같이 진짜 늘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초보자분들도 꼭 이거는 하세요. 개수 늘리기를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윤민호 아이오님도 그 표 아시죠? 95점이 되었을 때, 그쵸? 그랬을 때는 확률이 10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셔도 돼요. 저처럼 수익을 내어서 개수를 모으기를 하세요. 리플을 개수를 모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수익을 잘 내지만 내가 리플이 없고 비트코인이 없다면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을 때 얘네들이 그쵸? 얘네들이 10,000원을 가고 뭐 1억을 가고 했을 때 정말 정작 나는 남는 거 없이 그쵸? 정말 허무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오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이오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은 놔두고 반만 매도를 하고 사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그렇게도 하거든요. 저 또한 반은 놔두고 반은 매도를 해서 더 하락을 했을 때 더 하락을 했을 때 더 밑에서 제가 매수를 해요. 판만큼을 밑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개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 정도는 저는 놔두기도 하고 아니면 올 100%를 놔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뭐 하락을 하면 또 밑에서 주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게 복봉리라는 게요.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엄청난 꾸준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리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도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 딱 마음을 먹고 정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200만 원 총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총 시드가 1,0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락장이 오면 물타기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1%를 먹기 위해서 진입을 했지만 꼭 무조건 뭐 상승한다는 건 없잖아요. 하락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 보고 진입을 하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리는 뭐 힘들 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800만 원을 남겨두고 물타기가 가령 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 원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269만 원, 6달이 되었을 때 거의 1200만 원에 가까운 1000만 원의 수익이 남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겨두고 7달째부터 다시 200으로 시작을 하면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두 차례에서 나눠서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지만 6달 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시작을 하는 거 계속 하게 되면 수익만 5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이 복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를 않고 있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못할 것 같고 1%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치만 정말 계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200만 원을 가지고, 그쵸? 2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7,500만 원이 만들어지고, 1,200만 원이 만들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우리 원보수로 이렇게 복복리를 만들어 가는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 감시가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 선물에서는 추적 입절 매매라고 해서 구이사님께서 설명하신 거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 감시가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필히 이거는 배우셔가지고 해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내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평단이거든요. 평단인데 계속 내가 지금 홀딩을 하면서 이제 뭐 매도를 안 하고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지금 홀딩을 할 거예요. 홀딩을 할 건데 감시가를 왜 걸어야 되냐면 자,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그쵸? 그 하락을 해버렸을 때 내 평단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내 지지선, 여기 지지선에 걸렸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감시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감시가를 여기에다가 걸어두면 여기에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내 거를 매도를 시켜버리고 슈팅해버리면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지지선 아래에다가 이쯤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84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183 정도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얘 감시가도 또 위에다가 계속 변경을 시켜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감시가를 거는 거거든요. 감시가는 거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약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함께 184를 해놓으면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죠. 내가 시드를 이날도 제가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시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0만 원을 가지고 홀딩을 해야지 하면서 감시가를 걸고 간 거예요. 중간에서 제가 이때 매도를 다 이제는 하고 일부 25%만 남겨놓고 감시가를 걸고 홀딩을 가는 거였거든요. 감시가는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누구나 맘먹고 손절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살짝 반등을 하거나 헛반등을 주면서 내려버리니까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죠? 누구든 유저들은요, 손절이 안 되기에 감시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감시가를 걸어서 정말 강제 매도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내 시드가 마이너스가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고수들이 손절을 잘해요. 고퀄 기술이거든요, 손절도. 하수들이 손절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절하는 것도 누구든 그런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도 딱 정해야 돼요. 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거나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나는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무조건 손절, 아니면 3%에서는 무조건 손절, 아니면은 5%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하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만 성공을 하세요. 내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근데 분할 매수도 못하겠고, 물타기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타기도 못하겠고, 그럴 때는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요. 다시 밑에서 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감시가를 걸어두고요. 감시가를 홀딩을 할 때는 감시가를 걸어두고 내가 일을 하거나 못 볼 때 잠을 자거나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때, 일할 때, 사트 못 볼 때, 그리고 수익 후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손해 없이 한 번 더 홀딩을 가볼 때 10%, 20%, 30% 수익 내고 싶다. 그럴 때 홀딩을 해보겠다. 할 때 감시가를 걸어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시가를 걸고 내가 볼 수 있을 때는 감시가를 풀고요. 못 볼 때는 다시 감시가를 걸고요. 그리고 감시가를 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슈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없죠. 그래서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시가 활용 잘 하세요. 감시가는 내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 중에 그런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이동할 때는 핸드폰이 저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으로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노트북은 잘 하시는데 핸드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을 먼저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동할 때 노트북으로서 매매, 그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거나 뭐 빨리 매수를 해야 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가방에 핸드폰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항상 비트코인을 차트를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항상 차트창을 열어두고요. 내가 매매하는 코인 차트창도 열고 호가창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급상승을 막 할 때는요.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를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바이낸스 인증샷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다 나오죠. 근데 비트 이거는 안 나오고 제가 갤러리에 있는 거를 그냥 캡처를 했었거든요. 7월 달부터 제가 어피티에서 현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자잘구리 한 거는 제가 이렇게 모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26개 인증샷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 거래를 하면서도 억 번, 1억 번 넘는 거래를 했어요. 손절까지도 하면 손절하고 청산당한 거 치면은 정말 1억 번, 1억 번도 넘는 그리고 몇천 건의 그런 수익 인증샷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거래를 했었어요. 집중을 해서 거래를 했고, 지금 이제 현물도 너무 재밌게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초보자분들은 힘든 선물, 그쵸, 꾸역꾸역 막 수익 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걸 알았더라면 저도 선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선물을 하면서 한 번 물리면 진짜 저도 잠을 못 자고 선물을 했었거든요. 잠 못 잘 때도 많았었어요. 물려있거나 하면 청산 당할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현물은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물려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물려도요, 큰 걱정을 안 해요. 얼마든지 탈출할 수도 있고요. 순환 펌핑을 하기 때문에 내 평단을 내가 낮춰놓으면, 네, 그 탈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안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부린 자는 실패할 것이고 길게 길게 꾸준한 자에게는 성공과 복이 따를 겁니다. 잃는 사람은 큰 돈이 있어도 잃고 수익 내는 사람 습관은 적은 돈으로도 복리로서 수억 키우는 게 24시간 오픈된 코인 시장입니다. 가진 게 없는 자의 시간이나 가진 자의 시간은 다행스럽게 평등합니다. 일본의 리더 김은희 아이오님은 원봇 RSI를 보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공의 열쇠인 원봇 RSI 오늘부터 2배로 3배로
활용을 더 잘하셔서 복복리로 저희도 시더 1억 만들어서 1포만 먹어도 보란 듯이 매도를 하고 자, 이 사진이 우리 고모님의 인증샷이에요. 한 번 거래를 하는데 수익이 10만 달러가 돼요. 10만 달러. 정말 부럽죠. 항상 우리는 이런 인증샷, 이제 고모님의 이런 인증샷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부러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마케팅을 하셔가지고도 시드를 모으시고요. 리플, 비트코인 개수를 모으면은 그죠 장내 시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1억만 우리 1억만 만들어줘도 얼마든지 거래를 해서 한 달 생활비 벌고도 그쵸 적금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얼마든지 평화롭게 호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한 달 수익 몇십 프로 낼 수 있잖아요. 원본만 있다면 그쵸? 그래서 시드 1억 모으기 1억 모으면은 전업도 얼마든지 그쵸 거래만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보다 우리 이제 이 장면 나오면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온보스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믿고 조금만 믿고 기다리시면은 멋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HTM기 같은 원보스로 우리 모두 성투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